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PU 그러니까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외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그룹과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보면은 SBLC를 리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앤셀, 퍼체이싱으로 하거나 항상 그 내용에 보면은 리징을 할 때 리징에 대한 비용을 줄 수 있느냐, 바이앤셀, 퍼체이싱을 할 때 퍼체이싱에 대한 그 기본적 비용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으로 해달라는, BPU로 해달라는 항상 그 계약서상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BPU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행 자체가 일반의 회사들이 금융조달을 위해서 SBC를 리징에 오거나 또 SBC를 퍼체이싱 하거나 이런 것들은 협조가 안 되거든요. 다만 자기가 거래를 했던 은행에서 SBC를 받기 전에 이러한 SBC가 어느 은행으로부터 얼마의 금액으로 오니까 이것이 오면은 내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서 이것도 일종의 크레딧이고 하니까 이 SBC를 담보로 자금을 좀 빌려달라. 이래서 이제 론의 형식으로 미리 의논이 되고 난 뒤에는 이것이 MT-799나 MT-760으로 이제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서 이 SBLC가 오게 되면 리징피 얼마를 은행이 책임지고 보내겠다든지, 퍼체이싱에 대한 트랜잭션 거래에 대한 비용을 보내겠다든지 그런 것을 은행에는 이제 BP를 안 해주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외국의 프로바이더 그룹과 그런 계약을 할 때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 BPU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으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BPU가 안 된다.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금이 은행에 있으면은 리징피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퍼체이싱 피에 해당하는 금액을 브록을 하는 거예요. 브록을 해서 브록 펀드 레터를 여러분의 은행으로 받아가지고 그 레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프로바이더들은 그 브록 펀드 레터에 의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브록을 하는 절차를 밟고 난 뒤에 BP에 해당하는 걸 인정해주고 799와 760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받고 난 뒤에 모니타이즈 하고 난 뒤에 론에 대한 비용을 받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그 브록펀드에 대한 금액을 보내주게 되면은 브록펀드를 잡고 있는 프로바이더의 그 조치들이 이제 풀리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리징 피나 그 다음에 SBLC 퍼체이싱에 대한 금액, 보통 35% 40%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SBLC의 페이스 밸류 어마운트의 그 금액을 여러분의 은행에서 SBLC로 보낼 수가 있어요. 컨디셔널 SBL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2개월 한다든지 2개월 안에 마무리한다. 60대, 60days에 SBLC를 보내가지고 컨디셔널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의 대금 지불 방법으로 60을 갖고 있는 건데 다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피를 보내게 되면은 그 SBLC를 콜을 안 하잖아요. 콜을 안 하고 리턴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BPU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프로바이더한테 우리 한국은 BPU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에 해당하는 SBLC를 보내줄게. 아니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브록펀드를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종종 우리 이제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A라는 회사가 해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다. 그럼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주에다가 이제 지방에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여러분이 투자하는 지역에 리딩 뱅크가 있어요. 그걸 이끌어 나가는 뱅크. 그 지역의 어떤 금융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리딩 뱅크가 있죠. 그 리딩 뱅크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당신네 국가에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파트너로부터 SBC를 가져와서 이걸 현금화해 가지고 여러분의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은행에 이 SBC를 가져오고 또 여러분이 론을 해준다 승인할 것 같으면 먼저 먼저 내 이 SBC를 보내주는 파트너한테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 그럼 그걸 너희들이 먼저 결제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래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 대상 지역의 리딩 뱅크는 그것을 인정해줘요. 왜냐하면은 SBC라는 것이 론용이나 모니타이즈용은 이게 바로 하나의 그 현금화가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리딩 뱅크는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래서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SBC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베리파이를 먼저 하죠. 베리파이를 하는 것은 이 SBC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리파이를 하는 거죠. 그럼 베리파이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오센티케이션. 이 SBC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었지만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디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이러한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보내준 은행이 똑같이 일치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같은 이런 거 이제 어센티케이션 합니다. 그런 것이 DD, due diligence인데 이것이 다 맞추고 나면은 여러분의 은행은 BPU를 발행했던 그 금액을 여러분의 LC은행으로 이제 보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이라는 문구에 매달려가지고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의 기능에 맞는 다큐멘터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리징을 하거나 이제 바이언세를 해나가면은 된다. 그런데 심지어는 또 이제 해외에 이런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을 전문을 해주는 그런 캐피털 성격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일정한 피를 주고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을 미리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SBC가 A라는 은행으로 오지만은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은 B라는 은행에서 나갔다. 다른 나라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은행의 크레딧을 가지고 여러분의 SBC를 가져오는 데에서 리징 피라든지 퍼체이싱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뱅크에서 책임지고 보낸 거니까 그러면은 BPU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SBC를 받는 은행에 리징이면 리징으로 오는 은행, 퍼체이싱이면 퍼체이싱 은행에 미리 상담을 해가지고 자, 이게 와가지고 769까지 와가지고 베리파이 되고 어센티케이션 되면은 너희들이 론을 해주는데 언제쯤 해줄 수 있느냐? 그럼 뭐 4일이다, 뭐 일주일이다. 이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BPU 발행은행과 의논을 합니다. 하면은 BPU 발행은행에서 그 자금을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줄 경우에 뭐 일주일이다, 뭐 보름이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의 이자를 내고 이제 그 기간에 자금을 쓰는 거지요. 그래서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이라는 문구에 매달리지 말고 이 기능이 무엇이냐?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SBC를 빌려오거나 SBC를 매입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행을 통한 보증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의
기능에 맞게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하시면 된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SBS를 리징하거나 SBS를 매입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은행원들의 이러한 SBS 리징이나 퍼체이즈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들을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지향하는 바에 그 은행의 방법 이런 것이 많이 틀리잖아요. 이제 우리 금융개혁 TF팀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겠죠. 그런 거를 꼭 우리 한국이 금융허브로 가고 자원이 없는 이 나라 속에서 민족의 생존권이 가는 길은 이 금융개혁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정기예금을 들었을 경우에 은행에서 여러분의 개인 크레딧과 회사의 크레딧과 보고 그 정기예금의 든 금액에 한해서는 비표를 해주는 방법을 택하던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금융의 국제 금융의 흐름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개혁 TF팀도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비표 이거를 우리 일반 국제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SBS를 바인셀 하는데 SBS를 리징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이거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또 이 나라에 어떤 달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제 세계 국제 시대 아닙니까? 뭐 실제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새로운 제3의 가상화폐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실질적인 어떠한 내셔널 뱅크나 센트럴 뱅크에 대한 화폐의 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국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이 뱅크 페이먼트 언더테이킹을 할 수 있는 기법을 한국에서 잘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고에만 붙이는 것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은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도 보완해 가면서 이 국제금융의 마인드 속에서 우리 이제 이러한 국제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충을 해주면은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국내에도 많은 달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국제금융의 TF에서도 국제적으로 이 바이앤셀이라든지 리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도움을 줬을 때 한국의 일자리 창출인데 한국의 외화를 가꾸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연금기관에서 몇십 조씩 뭐 이익이 뭡니까 손실을 내고 또 한국의 인베스터가 손실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왜냐? 이게 다 밀실에서 행해지니까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잘못 투자하고 이러다 보면 막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국제적인 룰을 따르고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밀실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국가 한 기관의 속에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모르는 분들이 하는 거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융개혁 TF 팀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 한국에도 앞으로 SBC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바이앤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한다면은 이 국가의 금융개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금융 서비스의 질도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